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 종목들의 최근 동향 체크 한번 해보는 영상입니다. 2분기 실적 일정 한번 체크할 것이고요. 주요 뉴스들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바이두는 8월 10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어닝 컨퍼런스 콜 예정 시간은 이 12일 당일 오전 8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가 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8월 3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컨퍼런스 콜 오전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텐센트는 8월 18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역시 발표를 하고요. 이 컨퍼런스 콜은 오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8시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바이두, 텐센트 등이 한 주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바이두 관련한 소식들을 쭉 볼 텐데요. 리엔홍 바이두 CEO는 이 최근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대 주요 기술 부문이 앞으로 사회 크게 바꿀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디지털 시티 운영, 기계 번역, 바이오 컴퓨팅, 딥러닝 구조, 지식 관리, 그 다음에 AI 반도체 칩, 개인 스마트 도우미 등 부문에서 AI 관련 산업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칩 부문은 텐센트 역시 진출 선언을 하면서요. 이제 BAT 이 3대장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의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두는 스마트 경제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서 바이두 이 회사는 몸을 낮추고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여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하이펑 이 바이두 CTO는요, 지금의 시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발표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보면요, 중국은 일당 독재 특성상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책에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속적이고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뤘고요.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미국 국력에 따라 붙었고,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될 정도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인구 자원 등 규모가 기본 상식, 우리 사람들 인류의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이 중국의 대륙의 규모,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중국 대륙이 대부분 1위를 했던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중국이 싫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서 부인하면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까라는 의문도 잠시 한번 해보고요.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지 말고 우리가 가진 강점 부문을 키워야 하는 굉장히 절박한,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현재 뭘 하고 있는 것인지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아쉬움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두는요, 중국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승용차 이 고속도로 도로주행 테스트 자격을 획득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 아폴로 사업부는요, 앞으로 베이징시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정책 선행 구역 내에 위치한 이 고속도로 이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바이두가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지속적인 테스트로 안전성을 역시 계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소식이 바이두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폴로 파크가 상하이에 개원한다는 소식이고요. 이 에이스 스마트 교통 엔진 2.0 버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두가 스마트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 단신의 헤드라인 소개이고요. 이 소식은 지난 6월 말 바이두와 칭화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자동차와 도로 간의 협동 기술 백서를 발간한 부분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두는 또 조금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게임 업계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두의 앱 이용자라는 이 10억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게임 부문에 자연스럽게 포섭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바타를 이용한 AI 컨퍼런스 주최하면서 이 메타버스 가능성을 한번 시험했던 바이두였습니다. 물론 이 AI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이 아바타를 주체로 해서 하나의 컨퍼런스를 주최했고요. 어, 거기서는 스티브 잡스의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참여를 해서 이 아바타로 만들어진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이두는 이렇게 이 게임 발표회를 갖고요. 게임 23개의 새로운 작품을 출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두 아폴로가 이제 캐딜락 CUE, 이 CUE라는 것은 캐딜락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요. 이제 이니셜을 딴 것이고, 실제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소개됩니다. 이 오랜 기간 캐딜락 CUE가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두 아폴로가 캐딜락 CUE와 사업상 협력을 한다는 이 관련된 단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시 AI 기술력을 활용한 바이두의 사업 이제 확대 속도를 한번 체험해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AI 기술력을 활용해서 주요 업체들이 사업상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두 EGDL, 그다음에 징동팡, 유이농 등이 연합을 해서 스마트 식물 공장을 조성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원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 산업 전방위에 걸쳐서 이 바이두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선 카이스트 출신 젊은 청년 농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하면서 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의약품용이고요. 대마 재배한다고 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고 했었는데 자기 여자친구와 그런데 어쨌든 참 영특한 인재구나 생각을 했고, 이 AI 기술이 이제 다양한 산업 부문, 특히 이 농업 부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요, 이 실적 부분을 예상하는 기사를 한번 보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IB, 이제 투자은행 11곳의 2분기 non-GAAP 순이익 예상 수준은 364억에서 4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7.6% 하락에서 6.9% 상승의 레인지를 이제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위값은 385억 위안이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할 때 2.3% 감소한 수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IB 6곳 기준했을 때의 2분기 순이익 예상치는요, 254억에서 363억 위안, 전년 동기인 476억 위안보다는 23.7에서 46.6% 감소할 것으로 실적이 상당히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위값은 273억 위안 수준이고 전년보다는 이제 42.5% 조금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요, 2021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기준 했을 때의 알리바바가 최근 한 1년 단위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이 7,172억 위안, 8,900만 위안인데 여기서는 조금 마사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맞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팔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으로도 해석은 되는데 어쨌든 7,172억 위안이고 전년 대비 41% 증가, 순이익은 1,432억 위안 2%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66%가 중국 소매 부문에서 창출이 됐고요. 이 액수는 4,736억, 거의 4,737억 위안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하나 지적한 것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커머스 부분, 이 라이브 방송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라이브 방송 플랫폼 타오바오 라이브에서 거래 규모가 5천억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이 전년보다 90% 급성장, 급진적인 성장세 나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투자 수익을 하나 지적을 했는데, 이 지난해 이제 회계연도 2021년 기준 하면은 투자 수익은 69.84억 위안, 거의 70억 위안이고, 엔트파이낸셜에서 197억 위안 정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트파이낸셜을 제외하면은 실질적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텐센트의 단신을 한번 빠르게 보면요. 텐센트가 또다시 게임 업체 지분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반독점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의문시가 되는데요.
이제는 신고를 하고 중국 감독 당국에서 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중국 감독 당국은 예전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는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약식의 벌금 처분 5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500만 원 아니면 9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텐센트가 악재가 나왔던 것이 뮤직 부분을 독점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체를 키워주겠다는 중국 당국의 심산이 조금 드러났는데요. 텐센트와 이제 쌍두마차,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쌍두마차 이루고 있는 넷이즈가 있는데, 넷이즈 역시 클라우드 뮤직이라는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 상장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의 업체의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다 집중, 편중이 됐던 이 흐름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계 전반의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드러나면서 치고 올라오는 추격하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서 이 수익이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별로 나눠서 독과점 업체가 가진 점유율을 이제 중소형 기업에게 넘겨주려는 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흐름, 이런 흐름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개편되면 이 더욱 긍정적인 중국 산업계가 될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주요 투자자들은 서양 세계 투자자들은 역시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다는 최근 뉴스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는요, 또 루이시형 과학기술과 연합을 하면서 최초의 모바일 게임, 이 촉감 반응을 네, 대해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붐이 불고 있는 메타버스나 그런 부분을 이제 게임과 함께 결합을 하면서요, 촉감이라는 부분까지 결합시키고 이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게임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렇게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레벨을 높이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텐센트의 최근에 이제 인수 합병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제 중국 감독 당국이 최근에 텐센트의 입력기 시장 1위 업체 소거 인수를 무조건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게 되면 이 소거 회사가 텐센트에 합병되면서 약 400에서 500명 정도, 그러니까 회사의 원래의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되는 직원이 자진 퇴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직급 강등, 급여 조정 등을 이유로 퇴사를 선택했다는 설명이고요. 신규 인력 대체 시간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나 이제 사업체 합병 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인력이 대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는 별 무리 없이 이제 소화되고 해소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를 흐름을 보면요. 이거 홍콩 주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바이두 29일 홍콩장에서 7.5% 오른 164.8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갭 상승 개장했고요. 이 손절 물량 출회하면서 상승분을 초중반엔 좀 반납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밑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효해서 다시 반등하면서 개장보다 조금 오른 소폭 오른 수준에서 이날 장을 마쳐서 거의 7.7% 중반대의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180 홍콩 달러 우선 넘어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사업 추진에서는 여전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 예상 수준과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주가가 한번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변곡점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알리바바는요, 최근 이틀 알리바바 주가는 이제 급등하면서 큰 폭의 반등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7.7% 급등하면서 갭 상승 시작했고 상승폭 더 확대하면서 5이평선 가뿐하게 깨는 모습,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5 홍콩 달러 역시나 이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막히는 데 뚫어버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런 205달러, 홍콩 달러 기준에서 뚫는지 못 뚫는지 그런 실적 부분을 보면서 한번 예상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역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텐센트는 이 알리바바가 이틀간 급등하는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부진한 이 급등 반등 장세를 연출하고는 있습니다.
텐센트 음악 독점 금지 등 이런 악재를 조금 소화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등세가 조금 주춤했지만 이날만큼은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10% 급등하는 모습으로 5위평선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다른 이제 바이두나 알리바바보다는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물 정도를 보면서 몇 가지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 600 홍콩달러 여기에 다 많이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물대가 이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공포에 따른 이제 패닉 셀링으로 이렇게 이제 막지 못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재료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이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관망세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해석이 됩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요,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지만 중국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당기관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민일보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미래는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에게 이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수집해서 채소나 생선 등을 판매하고 음식을 배달해서 동네 상권까지 잠식하는 등의 독점을 그만하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혁신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중국, 그렇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을 알아듣고서 행동하라는 그런 하이 컨텍스트, 이제 고문맥, 고맥락적인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역시 바이두 종목 위주로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이두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최근 수년 동안은 잠룡에 그쳤던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치고 올라올 때 조금 이제 자신들이 수익을 냈던 부분에서 AI 부분에 대부분의 그런 수익 부분을 이제 AI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었던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할 수 있는 최적 시기를 맞았다고 2021년이 바로 승천할 수 있는 최적 시기를 맞았다고 해석이 되고요. 주가 하락하면서 조금 단기 스트레스 요인도 되고 그렇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바이두가 이제 끌어올리는 가치만큼 주가 역시 그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추인 AI 부문에서 이제 바이두는 중국 내수시장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사업 확대하면서 이 AI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이 종목 뉴스나 중국 내 이 로컬 뉴스의 흐름을 트래킹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밝혔지만 인민일보에서도 밝혔지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혁신을 중국 정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제치고 1등할 수 있는 부분은 첨단 산업 분야, 특히나 AI 부분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 이제 사업상 잘 못했던 부분이 이제 바이두에게는 행운이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독점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상황임을 볼 수 있고요. 영미권 언론들은 이 플랫폼 업체를 이제 규제 강화라는 부분에 악재를 지적을 하면서 바이두를 이제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워낙 바이두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보면서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서 봤을 때 바이두가 걸리는 반독점 이슈는 상당히 제한된다는 건 이 중국 시장을 보시는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기업의 독과점 부문을 이제 뺏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으로 치중된 이런 시장 점유율 부분을 개선하면서 중소기업들이나 이제 첨단 업체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서 파이를 나눠 먹는 식으로 이 공평 정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당국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두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AI 원천 기술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이 못했던 점유율 부분을 이제 뺏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이두가 시장에선 주목을 많이 못 받고는 있지만 차곡차곡 내실을 쌓아온 그 부분이 폭발적인 성장력을 이제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 2021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바이두 전문 채널인 특성상 바이두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올림픽 때문에 조금 인기도나 평소보다는 조금 제한이 되는 것으로도 해석은 되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주말 잘 준비하시는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